지난 2014년 제주도 300여 감귤 농가에서는 신품종 감귤인 미아야와 아스미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미아야와 아스미는 두 품종 모두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도입한 품종입니다. 이 감귤은 2014년 도입해 2017년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팔렸고 2,000kg 물량이 완판될 만큼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은 갑자기 한국국립종자원에 두 품종의 특허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본 측은 뒤늦게 아스미를 신품종으로 품종보호를 출원했고 일본에서 특허받은 두 품종을 한국에 공식적으로 수출한 적이 없다면서 제주도 농가의 미아야, 아스미 감귤에 대한 판매 중단과 로열티를 요구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립종자원의 수입 판매 신고와 품종보호 출원이 동시에 접수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감귤 유통사들은 품종 특허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일본 법률 대리인과 조율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유통이 막힌 농가에서는 약 920톤 분량의 감귤 50억 원어치를 출하하지 못하고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내내 정성을 쏟아 수확만을 기다리던 감귤을 그대로 묻어버리는 것은 정말 피눈물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감귤 품종은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로열티는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제주 감귤의 약 94%를 일본 품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의 우수한 종자를 국내에 들여오면 제2의 문익점이라고 칭찬하며 받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한국이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동맹에 가입하면서 품종 보호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많은 품종을 개발하고 있지만 감귤은 품종 개발에만 좋기 20년이 걸립니다. 안정적인 품종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약 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 5년 동안 수입이 없는 품종으로 전환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스미 사태를 겪으면서 농진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6%대인 국산 감귤 종자 자급률을 2025년 50% 이상으로 높여 외국산 품종 로열티 문제에 대응하고 감귤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미 사태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말 그대로 종자 전쟁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식물 종자 등 유전자원 수가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 5위권인 것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경쟁이 격심해지고 있는 글로벌 종자 전쟁에서 유전자원 확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입니다. 지난 2일 농진청에 따르면 한국이 등록한 유전자원 수는 지난 7월 1일 기준 32만 8,290개로 밝혀졌습니다.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식물 유전자원 수를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이 59만 6,031개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인도, 중국, 러시아 다음 한국이 세계 5위의 유전자원 보유국인 것으로 농진청은 보고 있습니다. 6위인 일본은 22만 9천 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농진청이 유전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 또한 종자 로열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량 문제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종자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전 세계 농업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 중입니다. 종자 전쟁은 50조 원이 넘는 세계 종자 시장과 다국적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독일의 글로벌 바이오 기업 바이엘이 지난 2018년 세계 1위 종자 기업인 몬산토를 인수합병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은 국영화학 기업인 중국화공을 내세워 세계 3위 스위스 종자 기업 신젠타를 인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맞아 국내 굴지의 종자기업 대부분이 해외 기업에 인수되면서 토종 종자의 종주권을 우려할 정도로 종자 산업이 초토화되어 버린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2년 정부는 10년간의 사업 계획으로 국내 종자 산업의 부활과 전략 품종 종자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국산 종자의 수출을 지향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시작해 종자 강국으로 도약을 계획했습니다. 또한 생명공학과 연계된 6종 원천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국내 종자 시장은 회복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금값 이상의 가치를 가진 고부가 가치 종자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형 종자 사업입니다. 토종 종자의 보호와 신품종 개발은 물론 종자 수출을 확대하고 실용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종자 국산화로 딸기 시장의 구도를 바꾼 서양의 사례를 확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유통되는 딸기는 국산 종자가 9%뿐이었고 대부분 일본산 품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종자 개발을 거듭한 끝에 뛰어난 당도를 자랑하는 토종 딸기가 개발되고 충남 논산 딸기 시험장에서 육종한 서량 품종이
농가에 보급된 이후 마침내 95%로 높아졌습니다. 이 성과는 말 그대로 종자 전쟁에서 역전승을 거둔 것이며 전 세계에서도 전무후무한 유례없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 지불해오던 거액의 종자 로열티를 없애면서 과거에 비해 딸기 소매 가격이 낮아진 것은 물론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의 토종 딸기 품종을 수출해 연간 4,8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토종 딸기는 일본 품종과 비교해 단맛도 더 강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품질의 유지 기간입니다. 습기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출에 적합한 것은 물론 씻고 나서 보관하면 물컹해지는 현상도 드물어졌습니다. 좀 더 잘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잔류농약 제거에도 보다 효율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딸기뿐만 아니라 일본에 뺏긴 종자를 하루빨리 찾아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종자 업체인 노무바이오에서 운영하는 생명공학연구소의 한지학 연구소장에 따르면 사실 일본의 국화인 벚꽃도 사실상 원래 우리 제주도에서 왕벚꽃을 가져가 150년 동안 품종 개량해 전 세계에 퍼뜨린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봄이 오면 미국 워싱턴 DC 거리마다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벚꽃나무도 일본에서 미국에 선물한 것으로 제주도 왕벚꽃의 종자라는 게 정설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만 되면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하는 상록수도 대부분 우리나라 품종인 구상나무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제주도 지리산 노고단, 전북 덕유산 등지에서만 자라던 소나무과의 구상나무는 바다 건너 미국으로 건너가 종자 개량을 통해 신품종으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전 세계적으로 구상나무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지만 그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라고 하니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고시이카리 등 일본쌀 품종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2025년 100% 국산화를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한국은 확보한 종자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농진청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전센터 2곳과 노르웨이령 수발바르 제도 스피츠베르겐 섬에 있는 국제종자 저장고에도 유전 자원을 중복 보존하고 있습니다. 종자의 방주라고도 불리는 수발바르 국제종자 저장고는 지구에 대재앙이 닥쳤을 경우를 대비해 식량의 기본 재료인 유전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세계작물 다양성 재단이 2008년 설립한 시설입니다. 농진청은 13,185개 자원을 보낸 데 이어 세 번째로 올해 10월 말 1만 개 자원을 이곳에 추가로 보냈습니다. 지구온난화 같은 세계기후의 급변과 함께 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종자의 보존이 시급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즐겨 먹어왔던 흰색 팽이버섯의 75%가 일본 품종임이 알려졌습니다. 토종 팽이버섯은 더 아삭한 식감의 면역 증강 성분인 베타글루칸 함량도 더 높은 건강한 식재료이지만 그동안 팽이버섯은 흰색이라는 고정관념 탓에 판매가 저조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주부들은 흰색 팽이버섯 대신 토종 갈색 팽이버섯을 일부러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로열티도 없고 생육기간도 짧은 갈색 토종 팽이버섯이 전국적으로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IMF를 겪으며 산업 기반 자체가 해외로 많이 빠져나간 만큼 글로벌에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식량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까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종자 주도국이 되는 일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